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하루 평균 수출액이 역대 2월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주택가격이 1.17% 올라 2008년 6월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본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총 6조 7천억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SK그룹이 삼각 동맹을 맺고 수소사회 실현에 나섭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하루 평균 수출액이 역대 2월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44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업일 수가 작년 2월보다 3일 적었음에도 총 수출이 4개월 연속 늘어난 겁니다. 주업일 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은 26.4% 증가한 23억 달러로 2017년 10월 이후 4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역대 2월 중 1위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등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11개가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가격은 1.17% 올라 2008년 6월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작년 10월 0.3%에서 11월 0.49%로 상승 전환한 뒤 12월 0.66%, 올 1월 0.8%, 또 지난달엔 1.17%로 4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1.63, 1.16% 오르며 모두 4개월 연속 상승폭이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GTX C 노선 수혜 지역인 의왕시와 의정부시, 안산시 등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인천 지역도 GTX B 노선이 지나는 연수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한편 주택 전세 시장은 서울이 0.42% 올라 2개월 연속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다만 경기와 인천은 상승폭을 키우며 수도권 전체로는 0.68%에서 0.72%로 그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각종 방역 규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에 나섭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6조 7천억 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 105만 명 늘어난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유형은 기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해 1인당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 원, 학원과 겨울 스포츠 시설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은 30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이 연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 한 개 사업체 운영 때보다 최대 2배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K수소동맹 구축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종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만난 지 2주 만인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수소업 협력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를 통한 삼각동맹으로 한국판 수소위원회 설립이 상반기에 추진됩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포스코에 이어 SK까지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한 K수소동맹 삼각체제가 구체화됐습니다.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은 오늘 SK 인천 석유화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 참석에 앞서 수소 생태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양사는 수소전기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소가 탄소 중립 달성의 필수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사업 시너지가 창출될 협력 분야를 적극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SK그룹은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차량 약 1,500대를 현대차의 수소전기차로 전환합니다. 현대차그룹이 향후 출시될 수소 카고트럭과 수소 트랙터 등의 수소 상용차를 SK그룹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충전 인프라 구축도 확대합니다. SK네트워크하우스와 전국 SK주유소 등의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한 방안을 협의합니다. 이외에도 한국판 수소위원회 설립을 상반기 중 추진합니다. 현대차그룹과 SK그룹, 포스코그룹 등 국내 기업 간 수소사업 협력을 위한 CEO 협의체로 국내 기업들의 수소사업 역량 강화와 사업 영역 확대 등을 견인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함께 배터리 공급망 재편에 나서 국내 부품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재편을 확정할 경우에 국내 기업의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외국의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100일간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등 4대 품목을 지시해 중국 의존도를 낮춰 미국 내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테슬라, GM 등 전기차 완성차 기술에서는 앞서 있지만 배터리 생산은 한국, 중국, 일본 등 해외 기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낮출 경우 한국 제품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 자국 내 배터리 생산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한국 기업들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짐팔리 포드 CEO는 현지 시간 지난달 24일 울프 리서치 오토 컨퍼런스에서 미국에서 대규모 배터리 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배터리 생산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포드 CEO가 주장한 대로 미국 정부가 자국 배터리 산업을 키울 경우 당장 기술이 없는 만큼 선도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고 전통적인 동맹국이기도 한 한국 기업들이 유력한 파트너로 꼽힙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외형 확대를 추진하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비트코인이 시티그룹의 보고서 덕분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인 시티그룹은 지난 1일 글로벌 무역 결제 순환으로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분석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시티그룹은 보고서에서 암호화폐가 주류에 편입하거나 투기적으로 붕괴할 변곡점에 있다며 언젠가 국제 무역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통화가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많은 기관 투자자의 참여에 힘입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 무역에서 결제 수단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힘입어 비트코인은 오전 한때 24시간 전보다 약 9% 급등하는 등 5만 달러 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4천억 원대) 강남 빌딩 소유권을 놓고 시행사인 시선 RDI 측이 사건 관련인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현직 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고 합니다. 시선 RDI 지난 2018년부터 사건 재심을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담당 검사가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부분 계속 취재가 되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시선 RDI가 현직 검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시다시피 4천억 원대 강남 고가 빌딩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재심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1월 시행사인 시선 RDI가 요청한 재심 2건이 모두 개시됐습니다. 시선 RDI 측이 2018년 10월부터 재심을 요청해 왔었는데요. 시선 RDI 측은 당시 이 사건에 배당된 검사가 부실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수사 과정입니다. 먼저 재심 요청 이후 최초 배당됐던 검사가 있었는데 2019년 1월 10일 A 검사로 재배당됩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바뀌는 건 특별히 이상할 일이 아닌데요.
A 검사는 당시 시선 RDI가 접수한 4건의 고소건 모두 불기소 처분합니다. 검사 판단 하에 사건 기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고소건 모두 현재 재심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당시 검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었다는 지적은 가능합니다. 불기소 처분 사건을 대법원에서는 검토한 것 같고요. 이제 재심 시작 여쭤볼게요. 과실 여부에 대한 책임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수사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취재 결과 당시 수사 과정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선 RDI는 사기, 횡령, 배임 등에 대해 하나은행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두산중공업, 군인공제회장, 한국자산신탁 등을 고소했습니다. 이번 재심에서 다뤄질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시선 RDI 측에 따르면 최초 배당된 검사실 조사관이 두산중공업 관계자와 시선 RDI 측에 대한 대질 신문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일 수 있는 증언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두산중공업이 시선 RDI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고 1순위 우선 수익자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인 시선 RDI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사전 협조나 동의가 없었다는 게 맹점입니다. 그런데 이 대질 신문 과정에서 두산중공업 관계자가 대위 변제 계획을 은행 측과 미리 협상했을 수도 있다는 식의 증언을 합니다. 또 시행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더 이상 서지 않겠다는 주장도 펼치는데요. 두산중공업은 시선 RDI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이미 설 자격이 없었고 대위 변제 계획을 세우면서 시선 RDI와는 의논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선 RDI는 신용 공여 약정에 따라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대출 관련해서 어떠한 자격도 없었다는 게 시선 측 주장입니다. 이 대질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은 두산중공업과 당시 외환은행 측이 사전 모의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반드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A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나머지 사건들도 함께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배당 검사가 바뀌었어도 고소장과 첨부 자료, 특히 이런 수사 기록 등은 함께 공유가 돼서 살펴보는 게 당연할 텐데요. 당시 이 검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재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부실 수사 의혹을 낳고 있는 겁니다. 4건 고소 모두 기각된 뒤에 건물 소유권이 빠르게 이전됐다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이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검사가 고소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한 이후 해당 건물 소유권이 하나은행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2019년 2월 8일에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결과를 시선 RDI는 2월 14일에 통보받습니다. 그런데 등기 이전을 신청하려는 노력은 그 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에 집합건물 대장 그리고 토지 대장 등 필수 서류를 발부받은 일자를 확인해 보니까 2월 8일과 2월 11일로 나타났습니다. 시선 RDI가 불기소 처분 결정 통보를 받기 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선 측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미 서로는 사건 불기소 사실을 공유하고 건물 등기 이전을 준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건물 등기 이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시선 RDI 김대근 대표는 지난달 26일 해당 검사와 사건 관련인들 중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공수처에 접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된 검사를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장, 서초구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의 당시 결정권자 등 성명불상의 고위 공직자가 피고소인으로 포함됐습니다. 신임 공수처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수백 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접수 당시 공수처 내부에서도 현직 검사가 포함되어 있기도 해서 이 사건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수사가 언제 시작될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는 의문이고 이 수사가 착수할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재심이 개시됐고 이달 중에 두산중공업과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본격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관망하지만은 못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강남의 초고가 빌딩에 대한 재심 이달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사건 관계자들은 점점 더 긴장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시행사 시선 RDI 측이 사건 관계자들과 관련 기관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서 재심 법정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혈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다뤄질 만큼 고위공직자의 상급 기관들이 연루돼 있고요. 앞으로 이들의 소송전에 업계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주요국의 백신 접종 시작에 이어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대열에 참여하며 코로나19 종식이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백신 보급으로 다시 하늘길이 열릴 것이란 전망에 여행 또 항공업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에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는 4분기부터는 자유여행과 패키지 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 탓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오는 11월경 국내 집단 면역이 형성됩니다. 비용은 줄이고 자산을 팔며 혹한의 시기를 보낸 여행업계지만 코로나 종식 기대감에 주가는 벌써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4일 이후 오늘까지 인터파크 주가는 122.93% 증가했고 하나투어는 15.65% 올랐습니다. 증시의 특성상 실물 경기에 선행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백신 접종률을 바라보고 있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지인의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대면 경제 회복과 자가격리 해제, 여행 수요 회복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회복 사이클에는 여행주가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바라볼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 당국이 우수 방역 국가 간 여행 시 의무 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여행업계의 긍정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를 바라보는 금융시장의 시선도 모처럼 따뜻해졌습니다. 다만 국제선 여객시장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여행보다 화물로 실적을 내는 대형 항공사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올해 들어 대한항공 주가는 33.47%나 뛰었습니다. 인천공항의 1월 화물 수송 실적은 26만 1,000톤으로 전년 대비 25.5% 올랐는데 이는 2010년 4월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카지노 산업도 다시금 고개를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3일 마카오와 중국 본토 간 자가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서 마카오 카지노 주가는 3개월 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국내 카지노 역시 비슷한 횡보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기훈 하나금융그룹 연구원은 향후 마카오를 넘어서 아시아 각국과의 격리 해제가 진행됨에 따라 작년 65%에서 70% 역성장한 아시아 카지노들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지 4억 달이 다 됐습니다. 법무부 사전 면담 등을 통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됐지만 형량이 만기됐다는 이유로 출소한 조 씨를 두고 국민적인 공분이 컸는데요. 출소 직후 조 씨 주거지 일대에는 언론을 비롯해 분노한 유튜버들로 시끌시끌하기도 했었죠. 지혜진 기자가 조 씨의 주거지가 있는 안산 와동 일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5일 찾은 경기도 안산 와동 일대. 이곳은 지난해 12월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후 터를 잡은 곳으로 출소 직후 각종 언론과 유튜버들로 떠들썩했던 곳입니다. 출소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 조 씨 주거지 일대는 고요합니다. 안 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유튜브 막 할 때 얘기가 난리 쳐가지고 쳐서 모였지. 그때만 왔다 갔다 했지. 떠들썩할 것 같았던 예상과 달리 동네는 금방 잠잠해졌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두순이 이사 왔다고 해서 일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주민들은 이웃 동네 사람들은 와동하면 사람이 못 살 곳처럼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냥저냥 지낸다면서 조두순 때문에 CCTV가 늘어나고 순찰이 강화돼 역설적으로 좀도둑 등의 범죄 가능성은 줄었다고 말합니다. 소라는 잠잠해졌지만 골목에는 지나다니는 주민보다 경찰이 더 많아 삭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조 씨 주거지를 두고 골목 좌우로 시청과 경찰서에서 만든 치안센터가 각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세운 특별치안센터와 조 씨의 집과는 불과 10m 간격입니다. 치안센터 안팎으로는 경찰이 24시간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순찰차도 인근에서 항시 대기합니다. 형광색 옷을 입은 경찰은 쌍을 이뤄 지속해서 동네를 순찰합니다.
순찰을 서는 경찰은 언제까지 이곳에 인력이 배치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는 조두순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조두순 출소 한 달 전 안산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떠나고 가해자만 남은 곳, 양옆에 치안센터만 기약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유럽에서 하루 만에 사전 계약 물량이 완판됐습니다. 현대차 유럽법인에 따르면 3,000대 한정으로 아이오닉5 사전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에 3배가 넘는 1만여 명이 몰린 겁니다. 아이오닉5는 국내에서도 첫날 23,760대가 계약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거뒀습니다. 아이오닉5에 이어 기아는 이달 중 최초의 전용 전기차 CV를 공개하고 오는 7월부터 국내외에 본격 출시합니다. CV는 주행거리 측면에서 아이오닉5에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4분 충전 시 100km를 주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유엔은 사람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투자자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규모 투자자들의 탄소 저감 약속이 발표됐고요. 정부와 기업 또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 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했었죠. 이런 투자사들의 움직임과 최근 호주의 맥쿼리 운용의 기후변화 투자에 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엔이 선정한 투자자 그룹 궁금하고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투자자들은 이제 소위 지구상에서 이제 가장 많은 자본을 소유한 퇴직저축연금을 운영하는 소유자 혹은 보험회사들입니다. 예.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세계 경제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들은 유엔이 소집한 탄소 제로를 위한 투자자 연합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기후변화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예. 이들은 세계 경제를 탈탄소화시키기 위해서 2050년까지 2,6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는 엄청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유엔 환경의 사무총장 잉거 안데르센은 투자자 연합의 결정이 우리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면서 환영을 했었죠. 결국 이제 퇴직연금 운영이나 보험사들이면 기관 투자자라고 저희가 일컫는데 이들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일단 이제 기후 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저탄소 경제를 또 이루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세계적으로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저탄소 솔루션에 투자를 하면서 탈탄소화를 통해서 상업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투자자 연합은 자산 소유자로서 지구에 대한 책임에 부응을 하고 또 2050년까지 기후 중립적인 저탄소 비즈니스 관행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한편 투자자 연합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존 회원 외에 추가 자산 소유자가 2050년까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탈탄소하고 탄소 제로 배출을 달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주셨는데 맥쿼리 운영이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맥쿼리 그룹 리미티드 혹은 예. 맥쿼리라고 부르는데 예. 이 회사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 그룹이죠. 그렇죠. 세계 최대 기반 시설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최대의 투자 은행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그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진행을 함으로써 저탄소 경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맥쿼리 운용은 2040년까지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2021년 1월 22일 발표를 했죠. 마틴 스탠리 대표는 경제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기업의 장기 투자자로서 우리는 기후변화 위기를 심각하게 다룰 책임이 있다. 투자기업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여서 투자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고객과 지역사회까지 최선의 가치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뭐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세계 최대잖아요, 여기가. 기후변화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맥쿼리 자산 운용 그룹은 주요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체 투자 자산들에 대해서 2022년 말까지 파리 기후변화 협정과 탄소제를 이행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아울러 맥쿼리의 그린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기업과 국가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25개 시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약 29조 7천억 원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관련 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약 49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고요. 또 탄소 중립을 기반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맥쿼리 그룹은 현재 4개 대륙에 걸쳐서 50기가와트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건설 혹은 투자 및 운용 중에 있고요. 이들이 관여하는 에너지라든가 농업, 운송, 또 폐기물, 산업가스 배출 및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있어서 탈탄소화 목표를 실현하도록 관련 정부 및 고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사들의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탈탄소 투자는 오히려 석유산업 투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정말 모든 분야에서 탈탄소 넷제로 운동이 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후변화 투자, 특히나 기후변화 투자에서 맥쿼리 운용이 앞장서고 있다 이런 얘기들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KB에도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